여러분은 다른 나라 사람에 대해 편견을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 선입견을 갖고 살아갑니다. 특히 멀리 떨어진 나라의 문화나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죠. 미국에서는 아직도 아시아 국가들을 단순히 먼 동양의 작은 나라 정도로 여기는 시선이 많습니다. 그리고 늘 누군가는 조용히 그런 편견 속에서 상처받으며 혼자서 진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찾아 헤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랬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평범하게 살던 28살 이사벨.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무시하고 살았던 그녀가 친구 결혼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에 가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만난 한 남자의 라면 먹고 가라는 한마디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대체 단순한 라면 한 그릇이 어떻게 국경을 넘나드는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제 이름은 이사벨이고 28살에 로스앤젤레스에서 마케팅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미국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저는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업해서 나름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주말에는 친구들과 브런치를 즐기고 휴가 때는 유럽 여행을 다니는 그런 평범한 20대 직장인이었죠.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무시를 넘어서 조금 비하하고 있었다고 해야 정확하겠네요. 제가 살던 로스앤젤레스에서 한국은 그냥 먼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였거든요. K-팝이나 한국 드라마가 유행한다고 해도 저에게는 그저 일시적인 트렌드일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친구들이 한국 음식이 맛있다고 할 때도 그게 뭐 대단한 음식이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제가 한국에 가게 된 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절친한 친구 사라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을 때가 기억나요. 이사벨, 나 결혼해. 정말. 누구와? 한국에서 만난 남자야. 그리고 결혼식을 서울에서 할 거야. 그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설마 제가 한국까지 가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요? 사라, 미국에서 하면 안 돼. 안 돼. 그 사람 가족들이 모두 한국에 있거든. 그리고 이사벨, 너는 꼭 와야 해. 내 메이드 오브 아너잖아.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한국까지 가려면 휴가도 써야 하고 비행기표도 비싸고 무엇보다 그 낯선 나라에서 며칠을 보내야 한다니요. 하지만 사라는 대학교 때부터 제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항공권을 예약했죠. 출발 전날 밤까지도 저는 투덜거렸어요.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엄마, 왜 하필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는 거야? 미국 남자랑 결혼하면 안 됐나? 이사벨, 사랑에는 국경이 없잖니.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은 거야. 엄마의 말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12시간이 넘는 비행시간 동안 저는 계속 후회했어요. 좁은 이코노미 좌석에 몸을 맡기고 있자니 다리는 저리고 허리는 아팠습니다. 기내식으로 나온 비빔밥을 보고는 이게 뭔가? 하며 손도 대지 않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기분은 최악이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머리는 띵하고 몸은 피곤했죠. 공항에서 사라를 기다리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간판이 한글로 되어 있어서 더욱 막막했어요. 이사벨, 멀리서 사라가 손을 흔들며 달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 할까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조금은 누그러졌습니다. 고마워. 정말 멀리서 왔는데. 사라가 저를 꽉 안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제야 저도 친구를 위해 여기까지 온 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나서 사라와 함께 저녁을 먹으러 나갔어요. 명동이라는 곳이었는데 생각보다 번화하고 활기찬 거리였습니다. 네온사인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고 거리에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어때? 생각보다 괜찮지? 사라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응, 생각보다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예의상 그렇게 말한 거였어요. 결혼식 전날 사라는 저를 한국 전통 스파라고 할 수 있는 찜질방에 데려갔습니다. 처음 보는 시설이었는데 뜨거운 사우나와 차가운 냉탕을 번갈아 들어가니 몸의 피로가 싹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한국 여자들은 친구들과 이런 데서 밤새 이야기하기도 해. 사라가 설명해 주었지만 저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다른 한국 여성들이 자연스럽게 목욕하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부러워 보이기도 했어요.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결혼식장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미국의 교회 결혼식과는 다르게 호텔 안의 웨딩홀에서 진행되었는데 생각보다 격식 있고 우아했습니다. 하객들의 옷차림도 단정했고요. 저는 사라의 친구들 테이블에 앉았는데 문제는 모든 진행이 한국어로 이루어진다는 거였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분위기만 파악하며 앉아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한 남자가 일어나더니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키가 크고 단정한 정장을 입은 남자였는데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가 저에게 영어로 말을 걸어온 거였습니다. 실례합니다. 사라의 친구시죠? 저는 신랑의 대학 동기 지훈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 사람인데 영어를 정말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발음도 거의 완벽했고 표현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아, 네. 저는 이사벨이에요. 혹시 혼자 앉아 계셔서 심심하실까봐 인사드리러 왔어요. 한국 결혼식이 처음이시죠? 그의 배려심이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저는 언어도 통하지 않고 아는 사람도 없어서 조금 답답했거든요. 네, 맞아요. 솔직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제 말에 지훈이 웃으며 앉았어요. 그럼 제가 통역해 드릴게요. 지금은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사랑을 맹세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해서 저는 지훈의 친절한 통역 덕분에 한국 결혼식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단순히 통역만 해주는 게 아니라 한국 결혼식의 특별한 의미들까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저기 보시는 나무 오리 2마리는 원앙이라고 해요. 한국에서는 평생 한 짝만 사랑한다고 해서 부부의 상징으로 여겨져요. 그의 설명을 들으니 한국 문화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 시간이 되었을 때 지우는 저에게 한국 음식들을 하나하나 소개해 주었어요. 불고기, 갈비찜, 잡채, 김치 같은 음식들의 이름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건 불고기예요. 소고기를 간장과 설탕, 배 같은 것으로 양념해서 구운 건데 한국의 대표 음식 중 하나죠. 저는 조심스럽게 한 입 먹어봤어요. 예상외로 정말 맛있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와, 정말 맛있네요. 제 반응을 본 지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 웃음이 참 따뜻하고 진정성 있어 보였어요. 한국 음식이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네요. 사실 외국분들 중에는 김치가 너무 매워서 못 드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저는 김치도 용기 내어 먹어봤는데 처음엔 맵고 신맛이 강했지만 계속 먹다 보니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피로연이 끝날 무렵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내일 시간이 되시면 서울 구경을 좀 시켜드릴까요? 어차피 며칠 더 계실 거죠? 사실 저는 결혼식만 참석하고 바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 친절한 남자와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고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생각보다 흥미로워 보였거든요. 그럴까요? 그 말이 나오고 나서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절대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게 해서 저는 원래 계획을 바꿔서 일주일을 더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이상한 설렘을 느꼈어요.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고 지훈이라는 남자에게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사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라, 나 일주일 더 있기로 했어. 정말,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야? 글쎄, 한국이 생각보다 재미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지훈 때문이었지만 그때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밤 잠들기 전까지 저는 지훈과의 대화를 계속 되새겼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 친절한 마음씨, 그리고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는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한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내일이 기대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와 지훈 씨의 서울 탐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처음엔 정말 어색했어요. 외국에서 온 저를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지훈 씨가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부담스러웠거든요. 혹시 제가 너무 무례하게 행동하지는 않을까, 한국 문화를 모르고 실수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심장이 조금씩 빨라지는 걸 느꼈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한국의 카페 문화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훈 씨의 말에 따라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진한 원두 향이 코끝을 자극했어요. 미국의 스타벅스 같은 체인점 커피숍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까요? 카페 안을 둘러보니 빈티지한 가구들과 따뜻한 조명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벽에 걸린 손글씨 메뉴판은 마치 예술 작품 같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국 젊은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몇 시간씩 앉아서 책을 읽거나 노트북으로 작업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신기해요. 미국에서는 커피 마시고 바로 나가는데 제 감탄사에 지훈 씨가 환하게 웃으며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카페를 단순히 커피 마시는 곳이 아니라 개인적인 공간으로 여깁니다. 일종의 나만의 방 같은 거죠. 그 말을 들으니 이해가 되었어요. 확실히 미국과는 다른 문화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런 여유로운 문화가 부러웠거든요. 둘째 날에는 남대문 시장에 갔어요.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온갖 냄새와 소리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김치찌개가 끓는 구수한 냄새, 떡볶이의 달콤매콤한 향, 그리고 상인들의 큰 목소리까지 제 모든 감각이 완전히 압도당하는 느낌이었어요. 머리가 조금 어찔했습니다. 이사벨 씨, 괜찮으세요? 처음엔 좀 어수선할 수 있어요. 지훈 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저는 오히려 이 활기찬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생각해보니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이런 전통시장을 경험할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한 할머니 가게에서 호떡을 사 먹게 되었는데 그 할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뭔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멀리서 왔냐고, 한국 음식 맛있냐고 물어보세요. 지훈 씨의 통역을 듣고 저는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뜨거운 호떡을 한 입 빼어 물자 달콤한 설탕과 견과류가 입안에서 녹아내렸습니다. 할머니가 활짝 웃으셨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정이구나. 셋째 날에는 한강을 걸었어요. 저녁 무렵이었는데 강변에는 돗자리를 깔고 앉아 치킨과 맥주를 마시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기 보시는 게 치맥이라고 해요. 치킨과 맥주의 줄임말이죠.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조합입니다. 지훈 씨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의 여유로운 모습에 감탄했어요.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자연을 즐길 줄 아는 것이 너무 부러웠거든요. 왜 미국에서는 이런 여유를 찾기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정말 특별한 일은 넷째 날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오후 지훈 씨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어머니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한국어로 대화하는 지훈 씨의 표정이 점점 당황스러워지더라고요. 통화를 마치고 나서 지훈 씨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이사벨 씨를 꼭 집에 초대하고 싶다고 하세요. 외국에서 오신 손님인데 한국 음식을 제대로 대접해드리고 싶다고.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한국인의 집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어머니를 만난다는 것도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목이 조금 말랐습니다. 괜찮으시면 내일 저녁에 어떠세요? 부담스러우시면 거절하셔도 돼요. 지훈 씨의 배려 깊은 말투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고민 끝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기회가 되면 가보고 싶어요. 사실 무서웠어요.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다음날 저녁 지훈 씨와 함께 그의 집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제 심장은 점점 빨리 뛰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한국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걱정되었거든요.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문 앞에 서자 지훈 씨가 현관문 옆에 있는 작은 패널에 손을 대더라고요. 비밀번호를 누르면 되거든요. 그리고 내 자리 숫자를 누르자 갑자기 삑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열쇠 없이 이렇게 문이 열려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 이게 스마트 도어락이에요. 비밀번호나 지문으로 문을 열 수 있거든요. 저는 신기해서 그 작은 패널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미국에서는 아직 이런 걸 흔히 볼 수 없었거든요. 대부분 열쇠를 사용했는데 이렇게 간편하게 문을 열 수 있다니요. 정말 편리하네요. 우리 집에도 이런 게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제 감탄사에 지훈 씨가 뿌듯한 표정으로 웃었어요.
한국은 이런 첨단 기술들이 일상생활에 많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온기가 저를 맞았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거실로 향하는데 온 집안에서 맛있는 냄새가 났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 이사벨 씨 모시고 왔어요. 지훈 씨가 한국어로 말하자 주방에서 한 분이 나오셨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분이었는데 얼굴에는 정말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뭔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외국에서 혼자 오셨는데 외롭지 않으셨냐고, 한국 음식이 입에 맞을지 걱정된다고 하세요. 지훈 씨의 통역을 듣고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외국인을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다니요. 목이 메었어요. 식탁에 앉으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밥과 국, 그리고 수많은 반찬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김치,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멸치볶음, 계란말이까지. 이 모든 걸 혼자서 준비하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이사벨 씨 오신다고 새벽부터 준비하셨어요. 지훈 씨의 말에 저는 울컥했어요.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여주시다니요. 식사하는 동안 어머니는 계속 제 그릇에 음식을 올려주셨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충분히 전해졌어요. 특히 어머니가 직접 끓이신 미역국을 떠서 주실 때는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날 밤에 정말 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지훈 씨와 함께 데이트를 했어요. 북촌 한옥마을을 구경하고 인사동에서 전통차도 마셨습니다. 시간이 늦어져서 지훈 씨가 저를 호텔까지 데려다 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장난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이사벨 씨, 혹시 시간 있으시면 우리 집에 가서 라면 먹고 갈래요? 그 순간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미국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집에 가자고 하는 건 그냥 단순한 의미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지훈 씨의 표정을 보니 정말 순수하게 라면을 먹자는 제안 같았습니다. 라면이요? 네. 한국의 라면 말이에요. 맛있게 끓여드릴게요. 호기심이 생겼어요. 한국의 라면이 어떤 맛일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럼 잠깐만요. 지훈 씨의 집에 다시 갔을 때는 저녁 9시가 넘어 있었어요. 익숙해진 스마트 도어락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현관 앞에 뭔가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큰 봉지 2개가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지훈 씨가 봉지를 열어보더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또 준비해 두셨네요. 봉지 안에는 김치, 잡채,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그리고 멸치볶음까지 정갈하게 포장된 반찬들이 들어있었어요. 심지어 따뜻하게 보온된 밥도 있었습니다.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라면만 먹는 게 아니었네요. 한국 부모님들은 자식이 혼자서 제대로 못 챙겨 먹을까봐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정말 흔한 일이에요. 누가 함께 올지도 모르고 뭘 먹을지도 모르지만 그냥 미리 준비해 두시는 거죠. 어머니에게는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지훈 씨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정말 울컥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가 함께 올 줄도 모르셨고 그냥 아들이 늦게 집에 온다는 것만 아셨을 뿐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반찬들을 준비해 두신 거였습니다. 그것도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바로 한국의 정이구나. 말로만 들었던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이런 것이었구나. 누가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자식을 생각해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한국 어머니들에게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거예요. 목이 메었습니다. 정말 뭉클했어요. 정말 감동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을 언제 받아본 적이 있었나 싶었거든요. 라면을 끓이면서 지훈 씨가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에서 라면 먹고 가라는 말은 그냥 가벼운 초대의 의미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정성껏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머니들은 그냥 라면만 드리는 걸 못 견뎌 하시거든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단순한 라면 한 그릇이 아니었던 거예요. 마음을 담은 진짜 식사였던 겁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의 정이라는 것, 그리고 지훈 씨와 그의 가족이 보여준 따뜻함이 제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내일이면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이미 저는 이곳을 떠나기 싫어지고 있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제 마음은 이미 반쪽이 되어버렸습니다. 인천공항 출국 게이트에서 지훈 씨와 마지막 포옹을 나누는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한국을 빨리 떠나고 싶어 했던 제가 이제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고 있었거든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연락 자주 할게요. 지훈 씨가 말했지만 저는 솔직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원거리 연애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시차도 16시간이나 차이 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해서 집에 들어서니 모든 게 예전과 같았는데 저만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냉장고에서 나온 차가운 샐러드를 먹으면서 지훈 씨 어머니가 차려주신 따뜻한 밥상이 그리웠어요. 입맛도 없었고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훈 씨는 정말 매일 연락을 해왔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카카오톡에 좋은 아침이에요 라는 메시지가 와 있었고 저녁에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라는 안부 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실시간 대화는 어려웠지만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첫 번째 영상통화였어요. 제가 퇴근하고 집에 도착한 저녁 8시는 한국의 다음날 낮 12시였거든요. 지훈 씨가 점심시간에 회사 옥상에서 전화를 걸어왔는데 화면 너머로 서울의 푸른 하늘이 보였습니다. 어떤 기분이에요? 한국이 그리우세요? 지훈 씨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생각보다 많이 그리워요. 특히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이. 그리고 당신도요. 마지막 말은 거의 속삭이듯 했는데 지훈 씨가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 웃음을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달이 흘렀을 때쯤 지훈 씨가 갑자기 편지를 보내왔어요. 실제 종이 편지였습니다. 요즘 시대의 손글씨로 쓴 편지라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편지 봉투를 뜯는 순간 은은한 종이 냄새가 났고 정성스럽게 쓰인 한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편지 내용은 단순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한국의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 어머니가 제 안부를 자주 물어보신다는 이야기, 그리고 저를 그리워한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서툰 영어로 I miss you so much라고 써 있었어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답장을 썼어요. 서툰 한국어로 저도 보고 싶어요 라고 적었는데 한글을 배우려고 혼자서 공부하기 시작했거든요. 유튜브로 한국어 강의를 듣고 한글 쓰기 연습도 했습니다. 3번째 달이 되었을 때 지훈 씨가 갑자기 진지한 영상통화를 제안했어요. 그날 밤 화면 속 지훈 씨는 평소보다 긴장해 보였습니다. 손을 계속 만지작거리더라고요.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이사벨 씨,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우리 결혼하면 어떨까요?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상하고 있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머리가 하얘졌거든요. 손이 떨렸습니다. 진심이에요? 네, 정말 진심입니다. 이사벨 씨 없는 삶은 이제 상상할 수 없어요. 저는 기쁘면서도 동시에 두려웠어요. 결혼한다는 것은 한국으로 이주한다는 뜻이었거든요. 제 모든 삶을 바꿔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며칠 후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집안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사벨, 정신 좀 차려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차갑고 엄격했어요. 제가 이런 아버지를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일주일 여행 갔다 온 게 전부잖니. 그 남자에 대해 뭘 안다고 결혼을 생각해.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이 얼마나 먼 나라인데.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잖아. 거기서 어떻게 살 생각이야? 부모님의 반대는 예상했지만 이렇게 강할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정말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그 남자가 진심이라면 미국으로 오면 되잖아. 왜 내가 거기까지 가야 해? 저는 나름대로 설득해 보려고 했어요. 아빠, 지훈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국도 생각보다 발전된 나라고. 발전됐다고?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아버지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한국에 대한 편견이 생각보다 훨씬 심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지훈 씨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부모님의 반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부모님이 완전히 반대하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훈 씨도 침묵이 길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그의 고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해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실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해봐요. 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어요. 부모님은 제가 지훈 씨와 연락하는 것조차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제가 한국어 공부하는 걸 보시고는 정말 화를 내셨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한국어까지 배우고 있어? 그냥 취미로요. 취미? 이사벨, 너 완전히 미쳤구나. 가족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어요. 식사 시간마다 이 이야기가 나왔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집에 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웠어요. 한 달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제 핸드폰을 확인하시고는 완전히 폭발하신 거예요. 지훈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다 보신 것 같았습니다. 이사벨, 이제 그만해. 그 남자와 연락을 끊어. 아빠, 그건 너무해요.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내가 더 너무하잖아. 부모 말도 안 듣고 외국 남자와. 그날 밤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목이 메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부모님과 지훈 씨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지훈 씨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훈 씨, 미안해요.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사벨 씨, 부모님이 너무 반대하셔서 견딜 수가 없어요. 잠시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하고 나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하고 싶지 않은 말이었거든요. 지훈 씨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사벨 씨가 편한 대로 하세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연락을 끊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연락을 끊고 나니 오히려 지훈 씨가 더 그리워졌어요. 매일 아침 오던 메시지가 없으니 하루가 허전했고 저녁에 영상통화가 없으니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 한 달이 지나자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말 지훈 씨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에서의 그 일주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부모님의 반대를 이해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문득 생각이 났어요. 부모님이 한국을 직접 보신다면 어떨까? 지훈 씨와 그의 가족을 직접 만나보신다면, 한국의 진짜 모습을 경험하신다면, 그래야만 이 오해와 편견을 풀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을 한국으로 모시고 가겠다고. 그것이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마지막 카드를 쓸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은 정말 지옥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제발 한 번만 한국에 가보세요. 저는 무릎까지 꿇으며 간청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이사벨, 그만해. 미쳤구나, 정말. 제가 항공료 다 낼게요. 호텔비도, 식비도 전부 제가 부담할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매일 부탁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절대 안 돼. 그런 먼 나라까지 갈 필요 없어. 아버지의 단호한 거절에 저는 절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부모님 몰래 한국행을 준비하기로 한 거예요.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예약하고 혼자서라도 가기로 했습니다. 사흘 후 여행 가방을 싸고 있는데 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이사벨, 뭐 하는 거야? 침대 위에 펼쳐진 여행 가방을 보시더니 얼굴이 하얘지셨습니다. 너 혼자 가려고 했구나. 네, 엄마. 저는 정말 가야 해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부르셨고 10분 후 아버지가 제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이사벨, 너 정말 혼자 갈 생각이었어? 아빠, 저는 성인이에요.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여보, 우리 딸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차라리 우리가 같이 가서 직접 확인해 보자. 긴 침묵 후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알겠다. 우리도 같이 가자. 그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드디어 부모님과 함께 한국에 갈 수 있게 된 거니까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지훈 씨에게 연락하는 일이었어요. 2달 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는데 갑자기 전화를 걸어도 될까요? 혹시 지훈 씨가 저를 완전히 포기했을까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용기를 내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훈 씨, 갑작스럽게 연락해서 죄송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한국에 가려고 하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뵐 수 있을까요? 1시간이 지나도록 답장이 없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역시 너무 늦었나? 그런데 갑자기 답장이 왔어요. 이사벨 씨, 정말 오시는 거예요? 언제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도 저를 기다려주고 있었구나. 가슴이 뭉클했어요. 사흘 후 저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부모님의 첫 반응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한글로 된 간판들과 낯선 분위기에 완전히 위축되신 것 같았습니다. 정말 다른 세상이네. 아버지가 한숨을 깊게 내쉬셨어요. 그 표정에서 후회가 느껴졌습니다. 지훈 씨가 공항 로비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훈 씨의 유창한 영어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예의 바른 것 같긴 하네. 어머니의 차가운 평가였습니다.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첫 이틀은 정말 고문 같았습니다. 부모님은 모든 것에 불만을 표시하셨어요. 음식도 입에 안 맞고 거리도 복잡하고 사람들도 너무 빨리 걸어 다닌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점점 절망스러워졌어요. 이사벨, 우리 언제 돌아가? 어머니가 투덜거리셨을 때 저는 정말 울고 싶었습니다. 셋째 날 저녁 드디어 지훈 씨 댁에 초대받았어요. 현관 앞에서 지훈 씨가 스마트 도어락으로 문을 여는 모습을 보신 부모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오, 이게 뭐야? 아버지가 신기해하셨어요. 저도 처음 봤을 때와 똑같은 반응이셨습니다. 비밀번호나 지문으로 문을 열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집에 이런 게 설치되어 있거든요. 지훈 씨의 설명을 듣고 어머니가 감탄하셨어요. 미국에서는 아직도 열쇠로만 여는데 정말 편리하겠네.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조금씩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생기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 씨 어머니가 저희를 맞아주실 때의 그 정성은 정말 놀라웠어요. 테이블에는 불고기, 갈비찜, 잡채, 김치찌개가 가득 차려져 있었고 각종 나물 반찬들까지 정말 풍성했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외국인이라고 해서 덜 매운 김치를 따로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외국 분들은 매운 걸 못 드실까봐 김치도 따로 담갔어요. 지훈 씨가 통역해주는 말을 듣고 부모님이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었는데. 제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는데 그 목소리에 처음으로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여 있었어요. 조금의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5째 날 밤에 일어났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몸살이 나기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는데 저녁 무렵부터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좀 춥네. 몸이 아파. 밤 10시쯤 되니까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체온계로 재보니 열이 39도를 넘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셨어요. 이사벨, 어떻게 하지? 병원에 가야겠어. 외국에서 이런 일이. 손이 덜덜 떨리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외국에서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지훈 씨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훈 씨, 큰일 났어요. 엄마가 갑자기 열이 39도까지. 지금 바로 갈게요. 응급실로 가야겠어요. 20분 후 지훈 씨가 택시를 타고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인데도 정말 빨리 와준 거예요. 응급실에 도착해서 놀란 건 부모님이었습니다. 접수부터 진료까지 모든 과정이 정말 빨랐어요. 지훈 씨가 통역해주면서 의료진과 소통해주니까 부모님도 안심하셨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체계적이구나. 아버지가 감탄하셨어요.
밤늦은 시간에도 친절한 의료진들, 빠른 검사 시스템에 정말 놀라셨던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지훈 씨가 새벽까지 병원에서 저희와 함께 있어준 것에 부모님이 크게 감동하셨어요. 가족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아버지가 지훈 씨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어머니의 열이 많이 내렸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쉬고 있는데 지훈 씨가 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보온통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직접 끓여주신 죽입니다. 몸이 아프실 때 드시라고 하시더라고요. 보온통을 열자 고소한 냄새가 올라왔어요. 따끈따끈한 전복죽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이런 마음을 언제 받아봤나. 목이 메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새벽에 시장에 나가서 전복을 사오셨대요. 외국 손님이 아프다고 하니까 잠도 못 주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훈 씨의 설명을 듣는 순간 아버지도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모든 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부모님이 지훈 씨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이미 사위로 받아들인 것처럼 따뜻해지셨어요. 6째 날에는 함께 남대문 시장에 갔어요. 한과일 가게에서 할머니가 저희를 보시더니 사과를 깎아서 주시는 거예요. 멀리서 왔죠? 많이 드세요. 지훈 씨의 통역을 듣고 어머니가 정말 감동하셨어요. 돈도 안 받고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정말 따뜻하구나. 그날 밤 어머니가 처음으로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밤, 지훈 씨가 농담처럼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한국 떠나시기 전에 라면 드시고 가세요? 부모님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완전히 마음을 여신 모습이었어요. 지훈 씨 집 현관문을 열자 또다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따뜻한 한식 상차림이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라면은 물론이고 불고기, 잡채, 각종 나물까지. 지훈 씨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정성을 쏟아주신 거였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지훈 씨를 꼭 안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알겠다. 내가 왜 이 나라와 이 남자를 선택했는지. 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공항에서 이별할 때 아버지가 지훈 씨에게 손을 내밀며 말씀하셨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딸 잘 부탁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드디어 부모님의 진심 어린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목이 메었습니다. 1년 후 저희는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식 당일 아침 화장대 앞에 앉아 있을 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지훈 씨의 라면 먹고 가라는 말을 거절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혼식장에서 지훈 씨와 서로 사랑을 맹세할 때 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라면 먹고 가라던 그 말, 제 인생을 바꾼 한마디였습니다. 지훈 씨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라면 먹고 가실 거죠? 하객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이란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진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지금도 가끔 시어머니가 끓여주신 따뜻한 죽을 먹을 때면 그날 밤이 생각납니다. 새벽에 시장에 나가 전복을 사오신 그 정성, 아픈 외국인을 위해 정성껏 끓여주신 그 마음이 어떻게 두 나라, 두 가족을 하나로 만들었는지 말이에요. 결혼한 지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 한국에 가기로 결정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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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뵐게요.